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란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늘 힘이 됩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서 유래한 이 말은 한 왕이 나라의 현인들에게 우매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늘 귀감이 될 만한 글을 올려주시오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현인들은 동서고금의 성년들이 좋은 말씀을 모아 12권의 책으로 완성해서 왕께 바쳤죠. 왕은 생업에 바쁜 백성들이 이 책들을 어찌 다 읽는단 말인가, 좀 더 줄여주시오 하니 그들은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해 바쳤으나 왕은 여전히 책이 두껍소. 우매한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오. 그들은 또 고심한 끝에 한 문장으로 표현해 왕께 바치니 왕은 매우 흡족해 손뼉을 치며 바로 이것이요, 이 문구대로만 행한다면 우매한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것이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문장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give and take란 글의 어원은 라틴어로 도르데스, 내가 주니까 나도 준다입니다. 인간관계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이지 받고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기버, 받는 건 이상 주는 사람. 저희 어떤 모임의 회원 중 한 명은 만날 때마다 항상 무언가를 나누어 줍니다. 가끔도 아니고 매번. 참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이시죠. 구약 성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끊임없이 우물을 파서 다른 사람들에게 쾌히 양보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는 사람, 즉 기버의 인간관계는 상대편의 이야기를 정성껏 경청하며 조건 없이 관용을 베풉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가능한 사람을 연결시켜 줍니다. 2. 매처, 받은 것만큼만 주는 사람. 제가 처녀 때 학교 동료 교사가 결혼을 하게 되어 크리스탈 접시 세트를 선물로 주었더니 다음 해 제가 결혼할 때도 똑같은 선물을 주어 좀 놀랐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려면 상대가 나에게 밥을 한 번 사면 나는 2번 사겠다는 마음으로 사귀라고 했더니 우리 세대엔 그런 거 없어요. 모두 더치페이니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지금 세대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음식값이나 버스비도 서로 내려고 했었는데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3. 테이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 책을 읽다 보면 천재들은 거의 다 테이커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을 이룬 뒤에는 훌륭한 기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팀 쿡은 전형적인 기보였으나 그의 동업자 스티브 잡스는 전형적인 테이커였으며 천재성이 있었죠. 생전에 그는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라는 말을 즐겨 썼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공짜로 잃는 것은 없다는 생각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여정 속 일어날지 모를 수많은 시행착오가 비록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손실이라 하더라도 그 또한 공짜로 잃은 것은 아니며 그 자체가 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공짜는 없습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시련, 좌절, 고난, 실망, 이별 등 슬프고 괴로운 일들 역시 공짜가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경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내게 교훈이 되고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그 결과는 좋은 열매로 보답합니다. 흘린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고, 불교에서도 인과응보의 윤리를 가르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란 속담처럼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메들리 브리지스는 인생은 거울, 당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라. 최상의 것이 당신에게 돌아온다. 아브라함 링컨은 법무장관을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측근들은 반대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고용하여 오히려 어려운 정책 과정을 쉽게 이룰 수 있었지요. 그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며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배우였던 오드리 헵번이 63세 때 한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인간의 손이 두 개인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한 손은 자신을 돕기 위해, 다른 한 손을 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중년의 한 남자가 퇴근 후 아내에게 미안한 듯 내일 회사 후배 2명을 집으로 저녁 초대했거든.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인상을 찌푸리며 뭐라고요? 아니, 왜 그런 일을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집도 조그맣지 나는 요리도 할 줄 모르지. 손님이 오면 당신에게 억지로 애교를 부려야 하는 것도 진절머리가 나는데 내가 당신 후배들에게 잘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시큰둥하게 응, 이미 알고는 있어. 남편의 말에 아내는 더욱 화를 내고 소리 지르며 뭐라고요? 다 아는데 왜 초대를 하는 거죠? 남편 말, 그 녀석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바보 같은 소리를 자꾸 하잖아. 누군가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결혼을 해봐야 인생을 알게 되니까 그걸 직접 보여주려고.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 조건 없이 베푸는 복된 삶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